저희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해서 요 93회를 풀 거예요. 목표는 50점이에요. 처음부터 70점 안 나옵니다. 나오는 분들 있긴 있어요, 종종. 근데 처음에는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나 공부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기출문제 나오는 형식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적응하는데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봐요. 그래서 그거에 적응을 해야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어차피 며칠 안 남았고 이제 시험까지 3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목표는 50점 이상. 그 다음 주 목표는요, 60점 이상. 시험 보는 그 주는 몇 점 이상이요? 70점 이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70점 나오면 행복은 한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꼭 동그라미 X 하세요. 그리고 찍어서 맞은 건 삼각형이에요. 찍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갖고, 찍어서 맞은 거랑 틀린 거는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맞춘 거는 상관없고. 1번 보시면 요거 은근 잘 나옵니다. 특히 세무 쪽이 잘 나와요. 회계 쪽보다는. 그래서 기말 장부 금액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죠. 적송품은 수탁자가 팔아야 매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송품이라는 게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대신 팔아주는 거.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은 적송품은 수탁자의 재고자산이 아니고 위탁자의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적송품이라는 건 꼭 두 명이 나와요. 위탁자하고 수탁자. 그래서 위탁자가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수탁자는요,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부탁받았냐면 이 물건 좀 팔아줘 라고 부탁받은 걸 뭐라 그래요? 수탁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 물건은 위탁자 거예요. 수탁자 게 아니고. 수탁자는 그 물건을 대신 뭐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팔아만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탁자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2번은 시송품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다른 말로 시용상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왜냐면 시송품, 시용상품의 뜻이 써보고 사는 거예요. 뭐하고 사는 거라고요? 써보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일반 매출이라고. 그래서 일반 매출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주는 거 현금, 나중에 주는 거 외상, 나눠서 주는 거 할부. 요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팔면은 끝입니다. 돈을 언제 받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팔면 땡이에요. 왜냐면 팔아야 뭐 받을 수 있죠? 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맞아요. 회수되냐 안 되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미착상품. 미착상품에는 2가지가 있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 시에 매입자께 되는 거예요. 누구 거요? 매입자. 왜냐면 선적하면은 우리는 팔았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뭐 했을 때 매입자께 되는 거예요? 도착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물건 받으면 샀다라고 생각하는 게 도착지 인도 조건이고요. 물건 실었으면 구입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선적지예요.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2가지. 그래서 4번도 맞아요. 선적지잖아요. 그러면 선적하게 되면은 누구 거라고요? 매입자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은근 잘 내요. 시험 문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게 2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우리 재무상태표 정의 어떻게 되시죠?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로서 자산, 부채, 자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은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구성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다. 맞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실체의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거 맞아요. 효과 또는 이익 발생하는 건데 무슨 효과냐면은 돈 버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회사를 차리는 이유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맞죠? 다들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미래에 발생할 것 가지고 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가 아니고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돈 주고 샀다. 요런 게 있어야만 취득이 가능한 거지.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미래에 10억짜리 건물을 살 거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건물 10억짜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래하고는 관련성은 적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3번. 4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보세요. 우리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재산 형성을 할 때 남의 돈도 필요하죠. 빚져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 돈도 필요해요? 내 돈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거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뭐예요? 부채. 이항시키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내가 10억이 있어요. 몇 억이 있어요? 10억. 남의 돈이 3억이야. 내 돈은 몇 억이에요? 7억. 네. 그러면 내 돈은 7억이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10억인데 남의 게 얼마라고요? 3억. 똑같죠? 이항시키면 플러스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순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순자산이 자본이에요. 뭐가 자본이라고요? 순자산. 이거 나오면은요 대부분 다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순자산, 자산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순수한 자산은 순수한 내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게 뭐예요? 자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잠깐 뉴스 좀 봤는데 돈 많이 빌리신 분들 아마 8월 달부터 조금씩 타격이 올 거래요. 왜냐면 미국이 이자율 올렸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해야 돼요? 올려야 되죠. 그래서 8월, 9월, 10월 중에 스타트 한대요, 이제. 근데 한 번으로 안 끝날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올리면 한국도 계속 뭐 해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그 왜 쫓아가야 되냐면 미국이 이자율을 올렸는데 한국이 이자율을 안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안 빌려가요. 우리나라도 돈 빌려서 돈 버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 부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이자율도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통장 이자는 안 올라가요. 대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지. 우리 통장 이자율은 올라가봤자 뭐 쥐꼬리만큼 올라갈 거고, 근데 대출 이자율은 우리가 받는 이자보다는 많이 올라갈 거래요. 그 다음에 3번 기본 가정,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존재하니까 뭐예요? 기업 실체예요. 뭐라고요? 기업 실체. 그래서 실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실체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기업 실체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나오면 3개 중에 하나 맞추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절대 좋은 시험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주 나오던 문제들이 아닌지라. 그리고 4번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 가서 컨트롤 뭐요? F. 이론 푼다 그래서 꼭 머리로만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에 무슨 보증금이요? 임차 보증금. 그래서 요 문제는 여기 가서 푸는 거예요. 계정 과목 및 뭐요? 적요 등록 가서 컨트롤 뭐요? F. 그래서 다음부터는 손으로 푸는 문제라 그럴 거예요. 머리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임차 보증금, 기타 비유동 자산. 그 다음에 5번도 컨트롤 F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답은 저기 3번 나올 거예요. 3번에 감자 차익이라고 있죠. 얘는 자본잉여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종류 물어보면 절대 머리로 푸시면 안 돼요. 컨트롤 뭐예요? F. 3번에 뭐라고 있죠? 감자 차익.
쳤더니 여기 나오잖아요. 무슨 잉여금이요? 자본잉여금.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꼭 시험장 가셨을 때 4번, 5번은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타자 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컨트롤 F만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연습할 때에도 꼭 요런 거 나오면 컨트롤 F로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습관이 돼야 돼요. 이런 게 있어. 그래도 안 지켜요. 왜냐면 습관이 아직 안 돼서. 그래서 꼭 컨트롤 F로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6번은 분계 문제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사무실 청소비 30만원을 현금 지급했죠. 요거 차변에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대변에 뭐 줬다고요? 대변에 뭐 줬대요? 현금 줬대요. 그러면 뭐예요? 네, 현금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을 100만원에 주고 샀대요. 우리 책상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비품,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상품을 90만원에 뭐 하셨대요? 현금으로 매출했대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대변에 뭐 팔았다고요? 상품 팔았대요. 무슨 매출? 상품 매출.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직원이 결혼했죠. 복리, 보생비, 비용의 증가. 우리 증가나 발생이나 같은 거예요.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그래서 정답은 2번. 왜냐면 차변은 자산의 감소예요, 증가예요? 증가죠. 그래서 요 문제는 그거 아냐 모르느냐. 그 다음에 분개할 때 증가 감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계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원가 100만원인데 단기 보유 목적이죠. 100만원이 얼마 됐죠? 120 됐죠. 요거 분개하면 요렇게 돼요.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20,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20, 수익의 증가. 이 문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00만원의 주식이 얼마가 됐죠? 850이 됐죠. 그러면 얼마 떨어졌어요? 50 떨어졌죠. 오른 게 아니고 떨어진 건 뭐라 그러냐면 평가 손실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평가 손실. 얼마 떨어졌다고요? 50.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자본 감소예요. 요거 잘 봐두세요. 앞으로 많이 나와요. 단기매매증권 평가는 수익 비용인데 매도가능증권 평가는 자본이에요. 어디라고요? 자본. 그리고 헷갈리시면 컨트롤 F로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본 쪽에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2번이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물어본 게 손익계산서잖아요.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손익계산서 정의,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그러면 수익하고 비용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수익이 얼마밖에 없다고요? 20. 나머지는 수익 비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찍는 게 4번입니다. 왠지 아세요? 1번 20만원 차이 나죠? 두 번째 거 얼마 차이 나죠? 50. 그러니까 70이야. 그래서 몇 번 찍어요? 4번. 요거 진짜 많이 나와요, 앞으로.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수익비용이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나 평가이익은 자본 쪽이에요. 어느 쪽이라고요? 자본 쪽. 그리고 8번도 컨트롤 F로 하는 겁니다. 컨트롤 뭐요? F. 그래서 정답은 저기에요. 4번.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1번에 있는 매입채무. 우리 매입채무 두 가지죠. 외상 매입금이랑 무슨 어음? 지급엄.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유동 부채예요. 무슨 부채라고요? 유동 부채. 요거 컨트롤 F로 치면 나오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딱 하나예요. 얘는 없어요. 매입 채무로 찾으시면 안 되고 요걸로 찾아야 돼요. 외상 매입금 아니면 뭘로 찾아야 돼요? 지급업. 요건 있어요. 그리고 종류 물어보면 절대 눈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컨트롤 뭐 하라고요? F.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 F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한두 개. 근데 여기는 지금 4번도 컨트롤 F죠. 5번도 컨트롤 F죠. 8번도 컨트롤 F죠. 그러면 딴 회에 비해서는 많이 나온 편이에요. 3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9번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나온 거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정답은 4번. 9번 보시면 이렇게 나온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조 경비라고 되어 있죠. 제조 경비는 월할 경비, 측정 경비, 지급 경비, 발생 경비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교재 때 딱 한 번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설명하고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월할 경비는 매달 내는 거예요. 측정 경비는요. 측정해서 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얘네들은 측정해서 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급 경비는 돈 줄 때마다 내는 거고 발생 경비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 이유가 뭐냐면 수선비가 고치는 거죠. 고칠 때마다 돈 주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운반비도 운반하는 건데 운반할 때마다 뭐 주죠? 돈 주죠. 근데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쓸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돈 줘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줘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무슨 경비? 지급 경비. 그 다음에 외주 가공비. 외주 가공비가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몇 번 맡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줄 때마다 금액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비들을 지급 경비라고 하는 거고요. 발생 경비는 뜻이 뭐냐면 금액 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 경비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재고자산 평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감가상각. 그래서 감가상각만 무슨 경비예요? 발생 경비. 그 다음에 나머지 1, 2, 3번은 측정 경비예요. 무슨 지급 경비예요. 무슨 경비요? 지급 경비. 안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없어요. 그 다음에 10번. 서울의 단기 직접 재료비는 6만원이고 제조간접비는 99,000원이다. 서울의 직접 노무비는 가공비의 몇 프로요? 10%. 이거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방정식 문제예요. 우리 가공비 어떻게 구하죠?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공식 외운 적 있죠?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맞죠?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기본원가. 요게 뭐 더하기 뭐예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뭐요? 노무비. 됐습니까? 거기 보시면 직접 노무비는 가공비의 몇 프로래요? 10%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공원가는 X, 노무비는 10%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는 0.1이죠. 그래서 0.1X. 그 다음에 간접비는 얼마라고요? 99,000원. 요거 이항시키면은 0.9X는 99,000원 돼요. 얼마 된다고요? 99,000원. 그러면 X는 11만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1만원. 근데 요게 가공비입니다. 무슨 비요? 가공비. 그러면은 11만원이잖아요. 11만원에 10%면 얼마죠? 11,000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근데 제가 다른 거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많이 풀었거든요. 핵교 댕길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금액을 넣는 거예요. 1, 2, 3번을. 거기 1번에 얼마 있어요? 9,000원. 그 다음에 지금 간접비 얼마예요? 99,000원. 그러면 108,000원 되죠.
얘하고 얘하고 10%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1번은 아니야. 네, 이렇게 하나씩 넣는 것도 방법인데 좋지는 않아요. 이거는 시간이 남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만원 있죠. 그럼 만원에다가 얼마 더해요? 99,000원. 그러면 얼마 되냐면 109,000원 돼요. 얼마 돼요? 109,000원. 그러면 10% 아니죠. 맞죠? 그래서 얘도 아니야. 3번에 11,000원 더하기 99,000원 하면 얼마 나와요? 11만원. 11만원에 몇 프로? 10%.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요거는 시간이 남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요거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그 방정식 갖고 푸는 거. 근데 저희 시험은 그나마 다행인 게 2차 방정식까지는 안 나와요. 몇 차까지만 나와요? 1차만. 2차까지 나오면 아마 문 열고 나가시는 분들 생길 수 있어요.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11번 의사결정. 요것도 요즘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의사결정 나오면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메모론가. 우리 메모리라는 게 쓸 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원가. 현재 거요? 옛날 거요? 옛날 거. 관련 없다. 그 다음에 기회원가. 기회원가는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한 거 아니에요. 선택한 거 아니고 선택 후에요.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거. 그래서 보면서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보시면은요. 관련 원가란 특정 의사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뭐예요? 관련 원가겠죠. 그 다음에 매몰 원가란 과거의 의사결정의 결과로 인해 이미 발생된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현재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기회 원가란 자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최대 손실이에요? 최대 수익이에요? 최대 수익이에요. 왜냐면 효익이라는 게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회피 가능 원가란 의사결정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거. 회피가 뭐 하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원가를 무슨 원가라 그래요? 회피 가능 원가. 그리고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이론 어려워요. 이론 어렵습니다. 우리 목표가 10개인데 15개에서 10개 맞으면 70점이 안 돼요. 근데 그 10개 맞는 게 되게 힘듭니다. 대부분 제일 많이 맞는 게 몇 개 맞냐면요 8개를 제일 많이 맞아요. 평균 내보면. 반땅 조금 더 하는 겁니다. 맞죠? 15개니까. 반보다 조금 더 맞는 거예요. 근데 마지노선이 8개거든요. 근데 10개 넘으면 합격할 확률은 한 7, 80% 정도 돼요. 왜냐면 이론에서 점수 다 깎아 먹거든요. 장담하는데 실기만 있으면 합격률 지금보다 최소 1, 20%는 올라가요. 왜냐면 이론은 다 못해요. 커말 따신 분들 이론 땄죠. 제가 알기로 이론 막 80점, 90점 나와서 딴 사람 거의 없어요. 막 60점에서 한 두세 개 더 맞고 많이 맞아야 70점대 초반. 이론에서 70점이라는 건 절대 낮은 점수 아니에요. 만약에 어느 시험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평균 80점이야 그러면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아마 합격률 10%대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도 70점이니까. 그 다음에 12번 요거 외웠죠? 이거 앞으로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씁니다. 개별은 비싼 거, 종합은요? 싼 거.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이요?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그 다음에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그래서 종합은 동종제품 연속 맞고요. 종합은 완성품 환산량 맞고요. 정답은 3번이에요. 공정이면 어디예요? 종합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2로는 5개 넘으면 잘한 겁니다. 전체 점수는 50점이고 2로는 5개 이상이 오늘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13번 수정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수정 왜예요? 잘해서 잘못해서? 잘못해서. 근데 이 잘못한 거를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국세청에서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국세청에서 알면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왜냐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틀렸는데요. 그러면 고친 다음에 내면은 그건 인정을 못 받아요. 왜요? 내가 알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알아냈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처음 공급한 재화가 뭐 됐을 때요? 환입됐을 때. 환입이 반품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반품. 그러면 반품 됐으니까 수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해당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한 경우. 정답은 몇 번이요? 2번이에요. 왜냐면 세무조사 통지가 왔다는 얘기는 우리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이중으로 발행했죠. 이중이면 몇 장? 2장. 원래 몇 장 발행하라 그랬죠? 1장 발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요게 키포인트예요. 전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면 국세청에서 조사 올 걸 몰랐잖아요. 거기 보시면 경정이라고 보이세요? 경정의 뜻이 뭐냐면 잘못 신고한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경정 올 거를 알았다 그러면 4번도 틀린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내시면서 2번 머리 아팠을 거예요. 왜냐면 답은 2번으로 만들어 놨는데 4번이 너무 억지예요. 맞죠? 약간. 그래서 내신 분이 2번 만들어 놓고 4번을 뭘로 넣지? 근데 4번을 너무 평범한 걸로 넣으면 사람들 맞춰요? 못 맞춰요? 맞추죠. 그래서 장난치신다라고 한 것 같은데 4번은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14번 요거 은근 잘 나오거든요. 이거 나오면 공제되는 걸 찾으시면 안 되고 얘를 찾으세요. 뭐요? 불공. 그래서 불공의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 제외요? 네, 1000cc 제외. 잘못 썼네. 1000cc 이하. 그 다음에 경차 제외. 면세가 아니라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여기 접대비 있잖아요. 맞죠? 여기 여기 토지하고 면세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이요? 4번. 끝. 됐습니까? 이런 거 맞추려고 외운 겁니다. 우리가 외우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답 맞추려고. 15번 면세에다가 밑줄 치세요. 면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명 기초생활 필수품. 그래서 면세를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역진성 뭐요?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 그 다음에 뭐 발행한다고요? 계산서. 왜냐면 면세는 뭐가 없으니까요? 세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1, 2, 3, 4 중에서. 정답은 2번입니다. 몇 번이요? 2번. 국가에서 교육 받으라 그랬잖아요. 맞죠? 네, 교육은 면세예요. 그래서 학원비 내신 다음에 카드를 긁으시면 학원비에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 용역입니다. 정답 몇 번이요? 2번. 광고는 과세겠죠. 왜냐면 광고하려면 싸요? 비싸요? 비싸죠. 3번이랑 헷갈리셨을 거예요. 4번 비행기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확실히 1번, 4번은 아닌데 3번하고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약국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조제 용역.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갔다 약국 가죠. 그러면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다이렉트로 약국 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사는 거예요. 일반 의약품. 다이렉트로 약국 가면은 과세예요. 그래서 바로 약국 가신 다음에 카드로 긁으면 카드 가격 안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병원 갔다가 약국 가잖아요. 그러면은 부가세가 없어요. 조제 용역에는. 그래도 우리가 조제해 주잖아요. 그분들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오늘의 목표는 몇 개요? 5개. 찍었든 풀었든 5개예요. 그래서 5개 안 되시는 분은 좀 더 분발하시고 5개 넘었어도 우리 최종 목표 몇 개라고요? 10개. 어려워요, 이론. 저도 이론 풀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쉽지 않다. 그래서 가끔씩 커말도 가리키는데 커말 이론도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이론은 그냥 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588페이지 피시고요. 문제 1번까지만 오늘 할 것 같아요. 문제 몇 번이요? 1번. 총 몇 개 있죠? 3개 있죠?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기억나는 만큼만 푸세요. 그래서 5시 45분에 맞추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 겁니다. 문제 1번에 1, 2, 3번 있으시죠?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목표는 문제 1번에 1, 2번 기억나는 게 목표예요. 네. 3번은 내일 연습을 하면 좀 나아지긴 할 겁니다. 근데 3번은 문제가 뭐냐면 너무 다양해서 문제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개는 무조건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3번은 시험장 가서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 버전이 너무 여러 가지라. 근데 일단 최대한 맞출 수 있게끔 준비는 할 겁니다. 일단 여기 가면 되죠. 예전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229번 그 다음에 요 우측에다가 임차 권리금 그 다음에 일반 그 다음에 대체조교 몇 번이요? 1번 임차 권리금 지급. 요러면 몇 점 주시겠대요? 3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론 맞추는 것보다 실기 맞추는 게 더 편해요. 그 다음에 2번은 거래처별 초기월 기억하셔야 되는 거 F2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단기 차입금 가셔서 미래은행이 1억 그 다음에 한라은행이 몇 억이요? 2억 되셨죠?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가서 미래은행이 2억 경제은행이 3억 끝. 요러면 지금 6점 받은 거예요. 참고로 요거 2개가 이론 3개랑 똑같은 겁니다. 맞죠? 왜냐면 이론은 2점이에요. 실기 몇 점이에요? 3점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많이 맞추면 실기에서 한두 개 더 틀리면 되는 거고 이론을 많이 틀리면 실기에서 조금 틀려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이론 다 틀리고 실기 다 맞으면 합격입니다. 근데 불가능해요. 솔직히. 이론 다 틀렸는데 설마 실기 다 맞추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원가 명세서. 그래서 내일 오실 때 이거를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재무 상태표. 뭐야? 기말 틀렸을 때.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 손익 계산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 상태표라고 해서 한 장 드린 거 있었죠? 그 밑에까지 외워 갖고 와야 돼요. 위에만 외우면 안 돼요. 네, 위에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고 그 밑에 있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최대한 외워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일단 여기로 오세요. 원가 명세서 여기 있어요. 정기분 어디요? 원가 명세서 눌러주세요. 눌렀죠? 천천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임차료를 누락했대요. 누락의 뜻? 네, 빼먹었다. 그럼 빼먹었으면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제일 밑에다 넣는 거예요. 항상 밑에다가 임차료 치세요. 무슨 요요? 임차료. 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얘를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액 얼마예요? 금액 안 쳤구나. 200.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있어요. 무슨 원가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얼마 있죠? 132010 빵빵빵. 132010 빵빵빵.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은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얘는 이제 빠이빠이 해주시고 다 입력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넘어갈 것까지 썼죠. 그 다음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손익계산서. 어디라고요? 손익계산서. 여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에 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뜰 때 있어요. 잠시만 봐보세요. 이렇게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도 맞춰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2021년이니까 작년은 2020년도죠.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알바생이 안 바꿔놔서 그래요. 그러면 데이터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저렇게 에러 뜨시면 연도만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쪽지시험 봤을 때 과거에 쪽지시험 봤을 때 이게 다 수업 시간에 하긴 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되세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쪽지시험 봤을 때 이거 본 적 있죠?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여기 대변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다음에 제공품 다음 뭐였었죠? 제품이 어디라고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여기 차변에 뭐 있었었죠? 단기제품 제조원가. 대변에 뭐 있었어요? 매출원가. 그래서 요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매출원가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제품 매출원가.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제품 매출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르세요. 누르시면 여기 나와요. 우리가 아까 적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30이었어요? 132였어요? 132죠? 맞죠? 여기는 130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132 010 빵빵빵으로 고치세요.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고치고 넘어가고 고치고 넘어가고 고치고 넘어가고 요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적는 거예요. 단기순이익. 누구 적는 거라고요? 단기순이익. 요건 지울게요. 요건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거고. 단기순이익이 얼마냐면은요. 4,512만 3천원이에요. 얼마예요? 4,512만 3천원. 쓰세요. 또 빈 공간에다가. 그래서 제가 적는 게 그 2장짜리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걸 적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다음으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여기. 이제 정기분 손익계산서도 볼일 다 봤어요.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왜냐면 순서가 그 다음에 여기잖아요. 어디로 오시라고요?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기순이익 있죠? 단기순이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쓴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면 고치는 겁니다. 4,512만 3천원 고치세요.
고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4,500, 12만 3천원.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쓰는 거예요. 누구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래서 여기 있어요. 52, 352, 빵빵빵. 요 순서는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일 제가 외울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재무상태표에서 끝나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왔을 때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정기분 재무상태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미처분인데 재무상태표에는 2월이익잉여금이에요. 뭐라고요? 2월이익잉여금. 우리는 5,235만 2천원이라고 써놨어요. 얼마라고 썼어요? 5,235만 2천원. 여기에다 치는 거예요. 여기는 5,40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고치세요. 5,235만 2천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쓴 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입력은 2월에다 해야 돼요. 요거 주의하시고. 안 똑같아요. 요거 하나만. 글씨가. 그 다음에 고쳤죠? 그 다음에 여길 보면 돼요. 여기. 고친 다음에 꼭 엔터 치셔야 돼요. 그 숫자 치시고. 그래서 숫자 친 다음에 엔터 쳤을 때 대차 차익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안 뜨면 맞은 거예요. 근데 1이라도 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실 때 요거 꼭 외워갖고 오셔야 됩니다.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